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세법의 김민석 교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셨습니까? 이번 30회 어떤 시험 치르시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남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하시고요.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가담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맞춰보셨을 거고 희비가 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합격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혹시 결과가 안 좋으셨던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좀 여러분들 좀 정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0회 문제, 제30회 문제 부동산 세법 기출 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예년과는 다른 점이 좀 있다면, 전통적으로 계산 문제를 이렇게 딱 한 문제를 냈었는데, 계산 문제를 단독으로 낸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사례를 주고, 물론 제가 백선 특강에 낼 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정됐던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라든가 장특공제라든가 아니면은 주택임대사업자, 이 부분은 좀 출제를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좀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좀 출제를 안 한 부분도 좀 아쉽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의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좀 생소한 문제도 출제가 됐는데, 글쎄 생소했다기보다도 평상시 우리가 좀 강조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좀 출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좀 변형을 해서 출제된 문제들이 거의 한 반 이상은 됐기 때문에, 좀 기출문제에다가 기타 응용적인 문제들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2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고요. 우리 문제풀이 시간에도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출제되는 박스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박스형 문제를 또 출제를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 문제죠.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농어촌 특별세. 이거 우리 암기할 때 1년 내내 농사 짓는 사람을 뭐라고 했었어요? 농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와 부가치세가 있다. 자,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보유. 지방교육세는 뭐였었죠? 취득, 보유. 그 다음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보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전월세는 어떤 거였습니까? 재산세의 병기세다. 그러면 재산세가 보유니까 지역전월세도 보유가 되겠죠. 따라서 4개 모두 다가 들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평이한 지문이었고요. 26번 조세불복 문제가 2, 3년 주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역시 이번 출제도 됐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1번이 좀 생소한 지문인데요. 이렇게 좀 생소하고 낯선 지문이 답이 될 가능성은 보통 많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도 2, 3, 4, 5는 우리가 좀 많이 봤던 지문이고, 1번 지문이 생소했는데, 여기서는 답이 이제 3번입니다만, 이런 경우일 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문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알고 있는 지문에 명확한 어떤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하셨다면은 1번이 혼동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아마 1번과 3번이 좀 혼동이 됐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행정처분을 받아서 부과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과태료, 단순히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가지고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조세불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언제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단순히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는 세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식적인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조세불복을 왜 하는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많이 연습했었죠. 바로 집행부정지효력, 즉 심판 청구는 행정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데 보류기한은 30일까지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답이 3번인데요. 지방세, 국세는 이것이 아니지만 지방세에 관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있다, 할 수가 있잖아요. 지방세는 직접 소송도 가능하다. 강조 많이 했었던
그런 지문이었었죠. 그래서 1번이 혼동이 됐다 하더라도 3번은 명확하게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찾으신 분은 맞췄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상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이 신청에는 신청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역시 생소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의 배우자, 사촌 인의 혈정, 이런 특수관계인, 뭐 내가 못하니까 이런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리인 규정과 1번 규정, 이런 생소한 지문을 집어넣어서 혼란을 일으키게끔 유도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많이 본 지문이죠. 심사 청구가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될 때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 결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각하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기각 결정, 그 다음에 인용 결정문이 됩니다. 그러면 각하는 아예 심사를 못 해주겠다라는 거고, 기각은 심사는 해주는데 우리가 채택은 못 해주겠다, 이런 결정문을 말하고요. 인용은 심사는 해주겠는데 채택은 우리가 해줄 수 있다더라. 자, 이런 결정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각 결정문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27번. 27번은 우리가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의 관계죠. 자, 그러면 조세 채권과 피담보 채권 관계에서 법정 기일 중심으로, 자,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법정 기일 앞에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담보 채권이 이긴다. 그러나 뒤 오면은 담보 채권 뒤로 가는데, 다만 당해세가 있었을 때는 당해세가 항상 피담보 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항상 우선한다 그랬어요. 항상 우선한다. 요거예요. 항상 우선한다. 그러면 당해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부세, 당해세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물론 당해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당해세인 재산세에 부과될 때는 들어갑니다만 취득세가 당해세가 아니잖아요. 취득세는 양도세처럼 법정기일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걸 집어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셨다면 아마 혼동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당해세가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법정기일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등록명세 당해세 아니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아니고, 그다음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본절세 들어가죠. 얘는 재산세 병기세니까 재산세가 당해세니까 얘도 당해세가 되겠죠. 따라서 종부세, 그다음에 지역자본절세 두 가지가 들어가야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박스형 골라봐라 문제가 앞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네요. 그다음에 28번 문제로 갑니다. 취득 시기 결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상속. 상속일 때는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이 되는 거 문제 없고요. 자, 공매 많이 연습했었어요. 국가, 수익, 공매, 법인장부, 판결물 때는 사실상 잔금 날짜와 등기 날짜 중 둘 중에 무슨 날? 빠른 날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하여 주겠습니다. 그러면 허가 날짜를 사용 승인이라는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먼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빠른 날이 되는 거니까 임시 사용 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무슨 날? 빠른 날. 어쨌든 선택할 땐 빠른 날. 그 다음에 4번 뭐뭐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즉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잖아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은 분할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등기일, 등록일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매립으로 토지를 원칙했을 때는, 자, 매립이 됐을 때는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허가일을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 준공, 인가일 이렇게 해줘야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자, 비과세 문제인데요. 물론 이것도 생소한 지문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낯선 지문과 아닌 거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낯설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을 많이 비틀어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1번인데 우리가 많이 본 지문이잖아요. 공동주택의 개수, 대수선 빼고 9억 이하의 관련 개수는 간주 취득이 되만 이런 노후 불량 개선 목적일 때는 비과세한다. 많이 연습했잖아요. 확실한 게 답이 1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형제 간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교환 거래니까 부동산의 교환 대가 있었잖아요. 그건 유상 취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징여는 무상승계, 유무상 안 따지잖아요. 다 과세해야겠죠. 그 다음에가 파산선고.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파산선고, 여기 함정이죠. 파산선고 처분 소득은 양도세가 비과세다. 그건 양도세고. 파산선고로 받은 부동산을, 그렇죠? 매각을 공매해서 샀다 이거예요. 그럼 유상 취득이죠. 그냥 일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파산선고 양도세 비과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4번이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주겠다. 자, 그럼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주겠으면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 조합원이다. 이거잖아요. 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자, 역시 세율 문제 나왔어요. 가장 높은 것은,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거 뭐 세율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세율이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율을 외우셨다면 이 세 문제만 건지셨어도 좀 득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주택이 아닌 건물의 상속, 얘는 사항 2.8, 2.8. 그 다음에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부잖아요. 징여나 기부니까 무상취득. 그러면 증사문데 비영리사업자니까 B28, 2.8이 되어야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의 매립 농지. 그냥 매립면 2.8이지만 농지가 됐을 땐 0.8%의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의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이 취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죠.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9억 이하는 2%. 자, 답은 5번이죠. 농지의 유상거래니까 농삼 3% 되잖아요. 다른 건 다 2%대 아닙니까? 답은 5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우리 연습 많이 했고 암기를 여러분 정확하게 하셨다면 맞췄을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31번 토지 구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습 많이 했어요. 그러면 누진세율이니까 결론적으로 합산 토지 찾으라는 거잖아요. 합산과세. 합산과세 토지가 누진세율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이 연습 많이 했었죠. 그럼 별도 합산. 아주 뭐 쉽게 좋네. 별도 합산. 편리사 0.2에서 0.4%.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딱 두 가지잖아요. 0.07%, 0.2%. 비례세율 아닙니까? 이거 비례세율이다. 제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구분하자. 몇 번 말씀드렸었죠.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가 광역시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이니까 0.5%죠. 0.5%. 비례세율. 네, 비례세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주택. 별장 지은 주택. 그러면 일반 주택은 주일사 0.1에서 0.4% 된다. 요게 이제 초과 누진세율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기업과 리을,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누진세율, 그렇죠? 기업과 리을이다. 요게 답이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건 다 비례세율이죠. 비례세율. 그렇죠? 비례세율. 이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2번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 부분이 좀 혼동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우리 비과세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자, 1번은 우리 많이 본 지문이죠. 지자체가 남의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쓰면 비과세지만 유료로 썼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 2번은 많이 본 지문이잖아요.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는 농지 자 공사가 갖고 있는 농지 그 다음에가 또 매립 간청한 농지 아니면 농업법인이 갖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잖아요. 분리과세. 토지금을 분리과세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제방국어 요지는 이거는 비과세인데 아마 특정인이라는 걸 좀 집어내셨으면 특정인이라는 단어도 맞잖아요. 특정한테 혜택을 주는 건 공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가 되는데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는 비과세인데 거기서 전이나 답을 읽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이건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답이 5번이 되겠죠. 무슨 법에 따라 최종님, 시험님 이거 과세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험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다. 그래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좀 섞어서 이렇게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맞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요거는 이제 평년 지분 나왔어요. 옳은 것은 자 암기사항이 되면 되겠죠. 1번. 건축물에 대한 전세 납기는 매년 9월 달이 아니라 7월 16일, 7월 말까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재산세 과세형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면 공부상 등재 현황으로 간다. 사실상 현황으로 한다. 사실상 현황으로 한다. 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주택의 과세를 합산하여 연습 많이 했어요. 주택은 우리가 과세 방식이 합산과세다, 개별과세다, 개별과세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세 납부세액 도시여건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는 게 물납 규정이 있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전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이 아니라 공정시효가 비율이 60%, 토지 건축물은 70%. 그래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3, 4번은 뭐 평이하게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3, 4번도 뭐 우리 많이 봤던 문제였었죠. 자, 틀린 것은 그러면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한 경우에도 부과한다. 이거 무신고한서 부과된다. 많이 했었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신고 의제 조항. 신고 의제. 신고 의제는 뭐예요? 납부상의 실익이 달성됐을 때는 신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렇죠? 신고 의제. 정답은 2번. 그다음에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이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 자,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경정 등기는 불가피한 거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록물에서 부과하지 아니한다 됐고요. 그다음에 4번. 채권 금액으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 처분 전에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등기를 한 법인이 우리가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는 등록면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과거에 한번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은행업종은 도시형 업종이다. 도시형 업종은 당연히 중과 범위에서 제외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역시 우리 세율 문제가 이번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하여튼 세율은 꼭 암기하고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이거죠. 보유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 예, 1년 미만 상업용 건물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죠. 그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이니까 40% 맞고. 자, 3번. 뭐 주절주절 많이 써져 있는데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은 보유 기간의 확률이 50%다. 근데 여기 지문을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것도 한번 얘기했었죠. 이전에 한 거는 규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를 가야 되는 거니까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2%.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걸로 가져야죠. 따라서 100분의 50은 잘못된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0만 원까지는 100분의 16이다. 그런데 비삼용 토지고 지정적이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1200, 요거 우리 외워졌잖아요. 1200까지는 6%, 5억 넘으면 42%다. 그 정도는 외우자 그랬죠. 그러면 6%가 되는 게 맞는데 비사토라며요. 비사토 연습 많이 했잖아요. 몇 프로 할죠? 10% 할죠. 그럼 16%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미등기는 뭐 볼 것도 없죠. 70%.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로 갑니다. 36번 문제는 기준시가 산정. 물론 이것도 제가 백선 특강 때 기준시가 산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는 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제가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불입한 금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가산한다. 이거 한번 설명 문제 풀었었어요. 거의 이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자, 틀린 것은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토지는 개별 공시가인데 급등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준시가는 배율을 곱하자. 그렇죠? 그다음에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양도했을 때는 우리 새로운 기준시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전 걸로 가자. 자, 3번.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에 그 경락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다. 자, 이런 생소한 질문이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보다도 경락가액이 뭐 유찰이 많이 돼서 낮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그 차액을, 그렇죠? 요 차액을 공시지가에서 빼서, 그렇죠? 만약 여기 100원이고 얘가 20원이라고 한다면 차액이 80원이잖아요. 이걸 빼서 기준시가로 계산하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개념적인 그냥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 없는 거고요. 자,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대로 나왔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하면 떠오르는 게 분양권인데 얘는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아니죠. 뭐가 빠졌어요? 플러스 프리미엄을 가산하자. 프리미엄을 가산하자. 이렇게 했어요. 프리미엄을 가산하자. 자, 그 다음에 5번.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옵셀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 고시하자. 그렇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7번 부담보증이요. 강조 많이 했었는데 이런 사례 형태로 주고 분석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죠? 제가 그림을 그려서 풀자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럼 그리면 돼요. 증여자, 수증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보시면 우리가 시가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5천만 원의 저당권 설정돼 있고 을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배우자 간이지만 확인되었다는 것은 이거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지만 확인되었다는 것은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입증이 가능하면 모두 증여 추정이니까 증여로 보지 않고 채무를 인정해서 부담부 증여로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무조건 부담부 증여는 아니지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는 평가 금액이 2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 원이고 채무 5천이 껴 있다. 이런 상황 연습 많이 해봤었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틀린 것은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거, 그렇죠? 추정이 돼버리면 이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모두 증여로 보는 거니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한다. 그다음에 을이 인수한 채무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자, 5천만 원은 얘가 만약에 확인되었다는 거니까 입증이 가능하다면 얘는 5천만 원을 양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모두 증여로 배우자 간에 모두 증여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추정은 입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떠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모두 증여 추정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격의 취득가액은 2,500이다. 이건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5천이 양도라는 것은 5천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거는 5천 곱하기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2억 원이고 채무 비율이 5천이니까 요 비율만큼 그렇죠? 네. 그러면 증여 당시 금액 중에 채무상 요게 1억 원이죠? 1억 원. 죄송합니다. 1억 원. 네.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2억.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2억인데 그 중에서 5천의 비율만큼 양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5천만 원이 양도가 되는 거죠. 5천만 원이. 자, 근데 이때 요 비율은 5, 1은 5, 4, 20, 4분의 1이니까 25% 되겠죠. 그러면 요 25%를 추출해내서 요거를 1억에다도 적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5%니까 2,500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액은 그건 당연히 5천이 되는 거죠. 자, 답이 5번인데 이거는 그냥 말을 만든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이 X토지와 이 시가 2억 원의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의 자산을 부담부 증여했다면 채무 5천. 그러니까 증여한 자산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과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을 증여했는데 이 채무는 뭐라고 됐다? 모수 X, 과세가 되는 X 토지 거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는 과세가 되는 토지와 아닌 게 섞여 있다 봐야지. 그렇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입니다. 농지. 자, 처음 등장됐는데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많이 본 지문이에요. 그렇죠? 농지 정의. 뭐 1번이 혼동될 거 없잖아요. 농지라는 것은 논밭 과선, 농지법상 농지를 따라가고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다.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2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농지. 왜 이걸 따지죠? 만약에 농지가 주상공지역에 있어서 우리가 환지가 예정지정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더 이상 농지를 보지 않는다. 이런 조문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농지를 교환했을 때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많이 연습했어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가 된다. 다만 우리가 교환했을지라도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경작해라. 이런 사후관리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농지의 개념인데 농지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까지 농지를 보자. 그리고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따라서 경작하는 것을 비삼토지 제외한다.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런 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설사 3번이 헷갈렸다 치더라도 4번은 여러분들 좀 센스로 맞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는 비사토에 해당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농지를 좀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재산세에서 개발 제한 구역이나 아니면 녹지 지역에서 농사 짓는 땅이 비사토입니까? 우리 비삼토지는 뭐예요? 나대지나 잡종지나 기준면적 초과토지였었잖아요. 그걸 연상을 하셨으면은 제가 볼 땐 3번이 처음 봤던 지문이라 하더라도 4번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무조건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이해식으로 공부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비삼토지도 재산세에서는 얘가 종합합산 토지를 말하는 거다. 이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그거를 우리가 암시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인 농지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개발지역 지정 변경은 없다. 만약 지정 변경이 돼버리면 농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답은 4번이고. 미사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가는데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무상 등재 현황을 따라 합니다. 39번입니다. 국외에 있는 X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설 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환율 변동이 일어나니까 환차 손익이 생기잖아요. 그 환차 손익은 미실현된 거니까 이거는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토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와라. 근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균식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었죠. 4번 X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자. 이거 뭐 명확하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외자산은 양도 공제 안 되잖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로 250만 원 공제한다. 그렇죠. 기본 공제는 가능하죠. 답은 4번. 자, 39번 우리 평행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40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이것도 많이 본 거죠. 토지분 전세 납세문자로서 두 번째 줄 공원자연 환경지구이며 자, 만순 많이 했어요. 환경지구이며 분리과세. 보존지구이며 국립공원이가 비과세. 그렇죠? 그래서 환경지구 임야를 소유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분리과세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주택분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한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공제가 됐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이 되나요? 자, 우리 자가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예요? 문화재 주택이 있다. 그러면 문화재 주택을 합산 대상 주택에 포함하나요? 제외시켜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올해 개정된 거 물어본 거잖아요. 종부세가 400이다. 연습 많이 했어요. 분명히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250만 원 초과로 개정됐죠. 250만 원 초과되면 6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요? 250만 원을 내고 최대 150만 원까지를 나눠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150만 원의 세액을 납부기 한이 경과납도 6개월까지 분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해 소유했을 때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이다.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좀 낯선 지문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요령 있게 좀 보셨다면 어느 정도 득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낯선 지문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오답노트 정리를 잘 하셔서 충실하게 학습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득점은 하지 않았을까 예상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때까지 좀 가슴이 두근두근 하실 텐데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셔서 못했던 일도 하시고 추스리시고요. 하여튼 합격자 발표 때 좋은 결과 있으셔서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여기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